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많아지면서 이 동맥류, 혈관 꽈리가 터지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 중에서 한 3%에서 5% 정도가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이 동맥류를 반드시 모두 코일 색전술이나 또는 결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맥류가 있는 위치라든지 크기 그리고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경동맥에 위치한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훨씬 두꺼워서 잘 터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에 있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더 커지는지를 경과를 보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머리 안쪽에 있는 전교통동맥이나 후교통동맥에 있는 동맥류는 잘 터집니다. 워낙 그 혈관 자체가 얇아서 더 잘 터지게 되는 것이죠. 크기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5mm 이상 된 동맥류는 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손을 대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잘 터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맥류가 크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양인데요. 동맥류가 길쭉하게 생긴 경우에는 더 잘 터지게 되고, 동맥류 안에 또 하나의 동맥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더 잘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듯 위치와 크기, 모양을 보고 나서 이를 시술을 할지 말지 또는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맥류를 진단받고 나서 환자가 할 것은 없을까요? 시술이나 수술이 생기기 전까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술 전까지는 혈압을 철저하게 잘 조절을 해서 가능하다면 수축기 혈압을 130 아래로 낮춰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이 파열과 관계 있는 것에 담배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시술 부위에 다시 이 혈종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부위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통이 있다라 그러면은 또 그 시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두통이 생기지 않는지도 잘 경과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술을 받고 나서 없었던 증상이 새로 생겼다거나, 또는 뇌경색 환자분이나 뇌출혈 환자분이었다면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